뒤로 굴러갈 것 같아요. 조심하셔요. 네. 의연이가 그 예전에는 밀접 접촉차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2주간 격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그러니까 자기 한번 거기서 근무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기피하는 그런 거였었거든요. 새벽 해서 처음에는 3교대로도 이렇게 하고 열심히 다녔는데 의연이가 6시에 나가야 되는데 깨우지 말라고 해도 그냥 저는 엄마니까 일어나 있어도 그냥 제가 5시 55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그렇게 해서 항상 깨워줬었는데 지금도 의연이 방에는 불을 못 끄고 이렇게 보면 불빛이 새어 나오거든요, 밤에는. 그러면은 의연이가 안에 있는 것 같고. 항상 지금도 제 핸드폰 알람 5시 55분에 맞춰져 있습니다. 걸어서 아마 이태원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생존한 친구의 말에 따르면 그 세계 음식 골목 갔을 때만 해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일반 많은 정도, 통행이 가능한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에 인파가 갑자기 몰리면서 여자친구가 좀 작거든요. 그러니까 발이 땅에 안 닿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의지하고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 밀려서 휩쓸려서 인파에 휩쓸려서 자기도 모르게 가게 된 데가 그 골목이었는데 의연이하고 여자친구는 그 골목 끝자락에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당연히 112 신고를 하고 하니까 당연히 경찰들이 와서 구조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었겠죠. 근데 옆에서 어떤 남자분이 도와달라고 도와주세요. 제 여자친구가 숨을 안 쉬어요. 이래 소리가 들렸대요. 그랬더니 의연이가 내가 도와줘야 된다고 자기를 그쪽으로 미르라고 했대요. 여자친구 말이. 그러니까 의연이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는 자기가 병원에서 근무도 했던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거기서 그 자리에서 쓰러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우리는 여기 있다가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는 나도 쓰러질 거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여기서 다 같이 나갈 거야 이런 생각으로 그렇다고 내가 구해줘야 된다고 내가 도와줘야 된다고 나를 그쪽으로 미루라고. 여자친구를 안고 있었나 봐요. 꼭 안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구조대원이 떼어내니까 의연이가 여자친구 보는 앞에서 그 도로로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의연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죠. 계속 그 구조대원이 와서 CPR을 잠깐 하다가 그냥 갔대요. 근데 어떤 남자분이 지나가면서 가망이 있으니까 CPR을 계속 하라고. 근데 여자친구도 마비가 된 상태인데 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거기서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조금만이라도 구조라든지 이런 인력들이 그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신속하게 조치를 했다면 살을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의연이 같은 경우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을 많이 길거리에서 그냥 세상을 떠나게 한 것 같아요. 저희한테 설명해 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구급일지도 저희가 요구를 해서 받은 거고 저희 아들은 쓰러져서 도로에서 폐건물로 이송됐다가 거기까지는 여자친구가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자친구 보고 나가라고 하고 실종 신고하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이동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구급일지를 보니까 다목적 체육관에 있었더라고요. 진짜 직장 다니고 회사 다니던 아이를 이름도 없이 미상
다 28번 이런 꼬리표를 달고서 그것도 집에서 60km 떨어진 일산 동국대병원으로 이송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받아본 구급 일지에는 이태원 도로에서부터 다목적 체육관까지를 어떻게 이송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고, 그 119 구급대원이 다목적 체육관에서 일산 동국대병원으로 이송한 그 내용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급대원이 의연이를 처음 만난 시간이 새벽 6시 조금 넘어갔나 이랬을 거예요. 근데 체온이 34도예요. 사망 추정 시간은 29일 10시 15분 이전이라고 추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아이의 사망 시간은 도대체 언제인지 그것도 너무 궁금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 글쎄, 저희가 처음에 녹사평 분향소를 차렸을 때도 처음에는 저희 유가족이 다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저희는 유가족 연락처를 서로 몰랐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모른다.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 하지만 그냥 저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찾았거든요. 저도 수원에 희생자가 3명 있다는 걸 알고 희생자 알려달라고 했지만 알려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TV나 인터넷을 전혀 보지 못했거든요. 참사가 난 후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있으면 저는 연락이 올 줄 알았거든요. 나라에서. 근데 연락도 안 오고 저 혼자 집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연락해서 만나고 있는데 나 혼자 집에서 이렇게 고립돼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터넷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제 그때 민변에서 참사 유가족들을 찾고 있는 그걸 보고 그쪽에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처음 만든 게 녹사평 분향소였어요. 근데 녹사평 분향소 때는 저는 못 갔어요. 집에서 울고만 있느냐고. 앞쪽에 서주고 기자회견문 낭독하시는 분도 앞쪽에 생각하고 그때 약속과 고통을 진실과 책임자 처벌을 그냥 저는 처음에는 목소리를 내지 못해서 그냥 뒤에 그냥 서 있는 사람으로라도 같이 있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나서서 발언할 때 뒤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보다 10사람이 서 있는 게 그런 울타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 발짝 한 발짝씩 앞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갔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사과하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물러서는 이 없고 그냥 꿋꿋이 자기 자리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너무 억울해서 내 자식이 아침에 분명히 그러고 갔거든요. 엄마 다녀올게 이러고 갔어요. 근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설명해 주던 사람 없고 그게 너무 억울한 거죠. 엄마는 내가 지켜줄게. 엄마는 내가 지켜줄 거야. 이러면서 항상 안아줬거든요. 근데 그 지켜주지 못해서 거기서 미안해하고 있을까 봐.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우리 나중에 서로 미안해하지 말고 웃으면서 만나자.
사랑해 김의원 아들 사랑해.